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미디어 아트.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입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은 마샬 맥루한이라는 미디어 이론가가 한 말인데요. 캐나다 출신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은 1964년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나오기 2년 전인 1962년에 그는 차기 미디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텔레비전을 환경이 아닌 내용으로 취하고 또 텔레비전을 예술의 형태로 바꿀 것이다. 리서치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컴퓨터는 정보 검색을 촉진하고 거대 도서관 조직을 구식으로 만들 것이며 개인의 백과사전 기능을 되살려 그 기능이 상품 형태의 맞춤 정보에 빠르게 연결되는 전용 채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이야기이죠. 1962년에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예측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뉴미디어 아트가 핵심적으로 전해야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기획해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이야기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매체는 수단을 넘어서 인간 존재 자체와 행위, 그리고 사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호작용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매체는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매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도합니다. 인터랙션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와 행위, 그리고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의 사용법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휴대폰이나 아니면 애플 타블렛을 주었을 때 이전의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스와이프라든지 아니면 터치, 스와이프 이런 것들을 작동법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와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매체는 단순히 그 매체에 전달을 하는 그 매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까지 바꿀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어가 발전하고 확장이 되면서 기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디지털 미디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면 미디어는 미디움이라는 재료의 복수형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신문, 그리고 잡지, 서적, 모든 것이 미디어, 매체였죠. 그런데 이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기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가 되면서 모든 미디어는 인간 능력의 확장이 되었고 이 미디어가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디어는 매체의 수단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아트에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키워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키워드는 현재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게 되고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뉴미디어가 되었죠. 이 뉴미디어의 인터랙션, 양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이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이 메시지 전달이 콘텐츠 기획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뉴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콘텐츠 기획의 목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뉴미디어 아트를 매체 중심적으로 또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약간 혼동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의 목적은 이 콘텐츠를 상영함으로써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맞는 것입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가 우선이 아니라 메시지가 더 핵심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 이 컨텐츠 제작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획을 탈 때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공감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What과 How를 정하는 것이 이 메시지 전달의 첫 시작이고 기획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디자인 띵킹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이 모든 기획의 시작은 솔루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솔루션 찾기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선점을 찾는 것이겠죠.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상황들 또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해답을 찾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컨텐츠 기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 프로세스는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합니다. 구현을 한 후에는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마친 후에 출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면 디지털 콘텐츠가 상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뉴미디어 아트를 매체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 전달을 할 때,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이 기획의 핵심 요소인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 바로 문제점 찾기, 사용자의 요구사항 찾기 내지는 문제점 찾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은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기획안을 검토해 봤을 때 왜? 라는 의문이 드는 기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기획을 왜 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에서 찾은 문제점 또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죠. 이 기획은 왜 하는가? 이 뉴미디어 아트, 뉴미디어 컨텐츠는 왜 제작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면서 이 문제점, 현재 상황의 문제점 내지는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를 생각을 해서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매체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 것인가, 설계죠. 요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기획안 중에 기억에 남는 기획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획안이었냐면,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하나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다리에 이 프로젝션 매핑으로 바닥에 자살 방지 영상 콘텐츠를 틀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나 아니면 현재 그 다리의 문제점을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이 기획안의 설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그 다리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다리가 가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지만 그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야간 시간대에 그 다리 위에 프로젝션을 설치를 해서 프로젝션 매핑으로 불빛이 나오겠죠. 영상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불빛도 같이 비춰지겠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준다면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획의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획안이 지금까지 검토한 기획안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항상 문제점을 찾는 것에서 기획을 시작하라 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질병들, 현재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텐츠, 뉴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때 기획의 스타트가 문제점 찾기이고, 설계로 가서 구현을 하는 것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 국한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 찾기 내지는 사용자의 요구 분석, 이렇게만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이야기는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생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프로세스별로 이제 목표와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단계별로 이 문제점을 찾고 사용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이라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서치 자료를 찾아서 서비스 컨셉을 도출한다거나,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요구 분석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얻고자 하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서치를 통해서 기획의 요인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를 정의를 했다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표를 정의를 했다면, 이전에 내지는 현재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이 리서치라는 것이 다짜고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를 상영할 곳에 가서 그 주변에 접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리서치가 아니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목표를 정했을 때, 그때 이미 나와 있는 프로젝트,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같은 성격을 가진 내용의 프로젝트, 또는 내가 송출하고자 하는 매체, 장소에서 이전에 송출했던, 이전에 내보냈던 콘텐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자료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강을 하고 첫 주에 뉴미디어 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었죠. 이 자료조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뉴미디어 아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리서치입니다. 하지만 내가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목표와 근접하거나 관계가 있거나 그런 자료들을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매체에 대한 강의를 설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조사를 하게 되는 사례조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매체를 중심으로 내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매체가 만약에 내가 지하철 내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지하철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지? 가로로 설치가 되어 있나? 세로로 설치가 되어 있나? 이런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매체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뉴미디어 아트의 매체별로 조사를 하고 특성과 사례를 적어야겠죠. 이 사례 중에 어떤 영상 콘텐츠들, 어떤 뉴미디어 콘텐츠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상호작용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가 터치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접촉에 의해서 주고받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호작용과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뉴미디어 콘텐츠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지금 초창기라고 할 수는 없고, 초창기를 지나서 두 번째 붐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 사이니지가, 이 LED 단자가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하철 내, 역사 내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어떤 컨텐츠를 틀어야 되는가를 그 누구도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구 쪽에 나와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만약에 이 역사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도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도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병원이나 마트, 미장원 이런 광고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고의
매장을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의 근처에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지하철 역사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광고를 클릭을 해보면 장소가 저희 집과 20km가 떨어진 곳도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역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나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 사운드가 동시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운드까지 송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매우 많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소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역사 내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처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알고 조사가 마친 후에 내가 여기다가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틀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획안을 봤을 때 서울역이나 그 지하철 역사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뉴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제작해서 상영을 하겠다라는 기획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지만 왜 여기서 이 콘텐츠를 틀어야 하지? 라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뉴미디어 아트의 매체별 특성 및 사례 조사라는 요 포맷에 맞춰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뉴미디어 아트 콘텐츠의 매체에 맞는 현 사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 메시지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전달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메시지일 경우, 아니면 관심이 없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장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가 있는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에 더 효과적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례 조사가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 조사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체별 특성과 사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사용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매체에 따라서 그 매체와 이 장소에서 이 뉴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접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될 것인지 가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상의 사용자를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미디어 파사드를 내가 매체로 정했을 때는 미디어 파사드를 보게 되는 사용자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대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보는 사람들, 아니면 그 앞에 도로에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다른 경우에 상호작용 또한 다르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되는 범위도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용자에게는 이 뉴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 작업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콘텐츠가 돼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지금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미디어 파사드와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 이런 것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색을 해서 살펴봤을 때 그 장소에서 그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컨텐츠를 틀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기획을 하는 단계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서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를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서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왜 알고자 하는지와 정보 수집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한 후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료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개인이 좋아하는 유형의 컨텐츠 또는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컨텐츠 또는 개인이 매체를 조사를 해오라고 했을 때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맨 처음에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에 맞는 범위를 잡아야겠죠. 그 범위가 무엇을 왜 알고자 하는지입니다. 맨 처음에 첫 시간에 뉴미디어 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 조사를 했을 때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 아트를 조사를 하고 그 중에 나의 관심 분야 혹은 현재 이쪽 분야의 뉴미디어 컨텐츠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쪽 분야의 뉴미디어 컨텐츠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이 장소에 이 매체에서 이 컨텐츠가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사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왜 알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범위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프로젝트 브리프의 작성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프로젝트 브리프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한 장짜리 요약본을 먼저 제출을 하라고 종종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프로젝트 브리프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브리프에는 프로젝트 명과 프로젝트의 목표 그리고 기대 효과, 솔루션이 되겠죠. 만약에 요구사항이나 문제점 파악이 끝났다면 내가 이 장소에서 이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를 송출했을 때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또는 원래 기존에 있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는가?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 타겟, 사용자 정의가 되겠죠.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이 핵심 타겟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매체 중요하겠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보니까 디지털 사이니지와 그 키오스크를 약간 혼용해서 기획안을 쓴 친구도 있었는데요. 키오스크는 이제 1인 매장 같은데 1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매장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텐데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매장에 있는 1인 사업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주문을 받는 동안
이 메뉴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주문은 키오스크가 받고 그 주문서를 읽어서 뭐 커피 매장이면 식음료를 제조를 한다든지 도시락 매장이면 도시락을 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안에 들어갈 컨텐츠를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체도 정확하게 명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가 제작한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를 내보낼 것인지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같이 보았던 사례들, 영상들 참고해서 매체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